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1장 1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가 환경보건 개념 그랬지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첫 번째 환경보건 개념이 있는데 거 있다시피 환경보건과 환경위생학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 이제 뭐가 났었냐면 환경보건이라는 것은 보건은 어디의 어원이냐? 그럼 미국의 어원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위생은 뭐가 돼요? 독일이 맨 첫 번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왔었는데 우리나라가 다 일제문화 청산하면서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따라서 환경위생은 독일과 일본에서 쓰는 어원이고 환경보건은 뭐가 돼요? 미국에서 썼기 때문에 미국의 어원을 따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환경보건 개념에는 우리가 정의가 있죠. 그래서 환경보건 정의가 우리가 두 가지가 써놨을 거예요. 환경보건 정의가 두 개가 아니고 환경위생 정의와 환경보건 정의가 있는데 비슷해요. 그럼 얘기하는 건 줄치면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보게 되면 환경보건은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지식 또는 기술을 연구한 학문이죠. 그런데 무엇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환경위생학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의 정의는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거냐면 첫 번째 중간에 보세요. 신체 발효, 건강, 생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줄 보게 되면 물리적 또는 환경을 다 뭐가 돼요? 없애버리자는 거죠. 통제하자는 거예요. 그럼 물리적인 생활환경이라는 건 대기, 수질 또는 뭐가 돼요? 소음, 진동 그랬죠. 소음 하나 중요시 해주시고 전남 대비한 학생들은 뭐라고 썼냐면 환경보건에 속하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소음도 있고 진동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아직 안 해서 그렇지 목차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산업보건에서 소음도 있고 진동도 있고 환경보건에서 다 배우죠. 대기도 있고 수질도 있고 토양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경위생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전남에서 환경보건이 아닌 걸 찾아라 할 때 소음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요인 분류에서 일단 중요한 것부터 보실래요? 거기 자연환경에서 광선 있죠. 광선도 중요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에서 위생곤충 있죠. 이걸 써놓고 아닌 거 찾아라 할 때 식품 가공이 들어가요. 상식적으로 식품을 가공하는 것은 환경보건이나 환경위생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 같은 것들은 다룰 수가 있지만 식품을 가공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써놓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품 가공은 아니라는 것도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좀 특이한 것들을 불러주죠. 그럴 때 아닌 것도 써놓으면 그런 것들을 자꾸 써놓는단 말이에요. 식품 가공은 아니에요. 아니라고 또 아닌 거를 써놓고 나서 또 그거가 진짜인 거 이렇게 찍지 마시고 그래서 식품 가공은 아니에요. 그렇게 됐고 그럼 이제 다시 보자고 환경위생 정의는 신체 발육과 건강, 생존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생활 환경에 들어가는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에 대해서 모든 우리 인체에 해가 되는 걸 뭐 하자는 거예요? 통제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 요인 분류에는 자연환경이 있겠고 사회환경이 있죠. 그럼 자연환경에는 이화학적 환경이 있고 뭐가 있어요? 생물학적 환경이 있죠. 그러면 요것 때문에 또 온 거예요. 환경부를 대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이학적이 있고요. 이화학적이 있죠. 이화학적 있죠. 이학적은 물리적인 인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화학적은 물리적인 더하기 화학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 뜻이 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왜 우리가 집합소위생 가면 소독에서 환경부는 모든 직렬 다 하나씩은 나요. 그런데 환경부는 6문제 이렇게 이상도 난다 그랬던 거죠. 그때 가면 물리적인 소독이라는 게 있어요. 물리적은 말 그대로 약품을 가지고 하지 않은 거죠. 물리적이라는 건 우리가 환경공학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는데 여기서 뭐 햇볕에 말린다든지 끓인다든지 그 다음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소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물리적인 소독이라고 환경은 안 나요. 뭐라 그래요? 이학적 소독 찾아라. 그럼 물리적인 소독 찾아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화학적은 물리적인 거 더하기 화학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 용어를 또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보게 되면 이화학적이라는 건 물리적인 인자와 화학적인 인자를 뜻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게 있다? 공기, 토양, 광선, 물, 그 다음에 대기오염. 대기오염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입자상물질도 있겠고 가스상물질도 있는데 CO2라든지 CO라든지 또는 SO2 여기는 화학이 들어가는 학생도 있고 화학이 안 들어가는 학생도 있는데 거기 목차 앞에 넣어놨어요. 작년엔 프린트 줬다가 화학교는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화학이 들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을 당연히 알겠지만 안 들어가는 보건직이나 전남 같은 경우도 아마 간호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똘똘해서 아마 안 해도 기초적으로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화학에는 뭐가 되냐면
두 개가 있다. SO2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황이라는 것이고 이거는 산소 기본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앞에 목차 앞에 있는데 이따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개가 화학기호가 있을 때는 뒤에 거 먼저 읽고 화자가 붙이는 거죠. 이산화, 화자 붙이고 황. 예외인 것도 있고 그래서 모르면 그냥 우리가 환경보건만 한다 그러면 여기다 받아 써도 돼요. 근데 이제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앞에 거기 다 있어요. 근데 화학이 들어가는 학생들은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은 고등학교 화학책을 봐야 되나요? 안 봐도 돼요. 거기 목차 앞에 있잖아요. 이따가 이제 볼 거란 말이에요. 거기 웬만한 화학기호들 다 있으니까 볼 필요 없고 그러면 이따 어떤 학생은 또 외워야 되나요? 화학기호를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SO2는 이산화황 그리기도 하고 아황산가스 그리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CO2, 이산화탄소, 이꼴물에 CO2 그리기도 하지요. 그런 게 있고 이 먼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가 된다? 대기오염이라는 거죠. 수질, 폐기물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자연환경이고 생물학적이라는 것은 동물과 환경위생학 아니야 위생곤충. 동물과 위생곤충 중요 표시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게 되면 구장이가 여가면 위생곤충이라는 건 쉽게 파리가 옮기는 소화기. 파리는 뭘 좋아해요? 똥을 좋아하지요. 똥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공학 전공한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이제 우리는 질병을 이렇게 다룰 거예요. 크게 보게 되면 소화기랑 호흡기로 다뤄요. 그러면 소화기라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위산이 있지요. 위로 들어가죠. 위로 들어가서 위산이 강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 잡식을 먹기 때문에 웬만한 걸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위산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위장병이 있다든지 또는 술꾼 있잖아요. 술은 알칼리죠. 위산은 강산이에요. 그러니까 중화가 되면 그냥 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주물럭주물럭해서 소장 가면 영양가치가 쫙 빨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똥 될 것들이 어디로 가요? 대장으로 가요. 근데 이제 위에서 균들이 못 죽였으면 대장에서 증식해서 똥을 뭐라 그래요? 태병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장에서 균들이 증식해서 똥으로 같이 나가는 것들이 소화기계예요. 그럼 쉽게 소화기계는 입으로 들어가서 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분변우를 통해서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상하게 말하면. 근데 그냥 쉽게 똥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똥을 좋아하는 것은 파리예요? 목이에요? 파리예요. 따라서 파리가 옮겨지는 질환은 우리가 파리는 똥도 먹고 밥도 먹고 뭐 가래도 먹고 다 먹지만 일반적으로 똥을 좋아하기 때문에 분변으로 옮겨지는 질환을 찾는 거예요. 따라서 소화기계예요. 그럼 이제 질환을 못 들어봤다 하더라도 내가 계속 읊어요. 왜 그러냐면 반복해서 장티푸스, 개동생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 감염증, 콜레라 이런 걸 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호흡기는 이렇게. 근데 이제 뭐 간이나 신장 이런 것도 의학으로 말하면 소화기계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나누는 소화기계를 뜻하는 소화기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쉽게 똥과 관련된 질환을 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호흡기는 콧구멍 들어가죠. 콧구멍을 들어가서 여기 큰 이렇게 뻥 뚫린 구멍이 있다. 비강이죠. 근데 콧구멍을 들어가서 여기 기관지, 여기까지가 상기도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기관지부터 폐까지를 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감기는 기관지까지만 침범하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는. 그런데 독감 있죠. 이꼴 인플루엔자 이거는 폐까지 침범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폐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콧구멍부터 폐까지 관련되는 것은 호흡기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호흡기는 우리가 콧구멍으로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마스크를 입 여기까지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콧구멍을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질병마다 차이점이 있어요. 호흡기라도 타액으로 많이 나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콧구멍으로 할 때 우리가 안 나가는 거 같지만 우리 할 때 수증기 다 나가요. H 할 때도 침방울도 나가지만 이거로도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콧구멍으로 균이 많이 나가는 것도 있고 침방울로 많이 나가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공부할 때 이제 호흡기라는 것은 우리가 콧구멍과 기관지와 폐와 관계된 걸 뜻해서 공기로 옮겨지는 걸 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위생곤충 같은 것들은 아까 파리 같은 것들이 소화기로 옮긴다. 그 다음 모기 같은 것들은 뭐 일본 내염이나 말라리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병원균이 생물학적 환경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 환경에는 인위적인 것이 있고 문화적인 것이 있죠. 인위적은 의식주. 그러니까 식생활 그랬지 여기서 보게 되면 식품가공이라고 눈 씻고 봐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의보,
식생활, 주거, 산업, 위생 같은 시설, 그 다음 위생시설 이런 것들 있죠. 문화적은 정치, 경제, 교육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루는 것이 환경보건분류라고 보시면 되고 옛날엔 이거 항상 한 번씩 났었어요. 90년대 그러더니 2000년 들어서 안 나다가 작년, 재작년에 저기 어디야 전남에서 한 번 나고 2019년인가 저 충북에서 한 번 났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크게 이제 뭐 어렵고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어서 19페이지 보세요. 19페이지에는 우리가 안 났었어요. 그러다가 연구사나 또는 환경부에서 나더라고. 그리고 저기에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해양경찰청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죠. 여기도 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환경위생학의 발달 순서 그래야 되고 환경보건학의 발달 순서 그래야 되고 또는 보건학의 발달 순서 그래야 돼요. 그럼 이 첫 번째 일단 고대기가 있죠. 그럼 고대기를 고대 그리게 돼요. 이거는 이제 환경위생 발달 순서 또는 우리가 환경보건 발달 순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고대기. 그 다음에 중세기. 그럼 고대기는 고대 그래야 되고 중세기는 뭐가 돼요? 중세. 그리고 여기 지금 마스크 쓰고 막 이랬지만 입이라도 뻥긋뻥긋 해보세요. 근데 마스크 쓰고 뻥긋뻥긋하면 냄새도 나기도 하죠. 그런데 집에서 공부할 때는 내가 아까 실강한테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실제 내 얘기가 아니고 에드거 데일이라는 그 학자가 교육학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실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가장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내가 겪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근데 가장 효과가 없는 건 말이에요. 그럼 강의 들을 때 가만히 들으면 아무것도 안 들린다는 거죠. 근데 많은 양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귀만 열리면 다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효과는 낮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차트 같은 것들을 보충물로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를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보게 되면 고대기, 중세기 이러질 않죠. 고대기, 중세기 막 이렇잖아요. 이 억양 이용하는 것도 차트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효과라는 것이고 나를 봐라 그러면 이것도 시각적으로 효과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똑같은 강의를 찍더라도 동영상은 실강이 더 효과가 좋은데 이런 말 하는 게 눈을 마주치기 때문이에요. 동영상은 저기를 가끔가다 한번 보잖아. 실강은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뭐가 되냐면 실제를 가장 효과하려면 친구를 하나 데려와. 너 일로 와봐라. 그럼 친구가 없으면 동생을 갖다 잡아다 놔. 모셔다 놓든지. 내가 오늘 배운 거를 강의를 할 테니 너 잘 들어봐라. 그럼 100% 외워져요. 100% 외워진다고. 그러면 그것도 뭐 동생도 없다. 그러면 아버지를 모셔다 놓으면 아버지가 이제 미쳤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혼자 중얼중얼 떠들어 보세요.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의외로 잘 외워져요. 그리고 졸립지도 않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는 최대한 많은 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주구장창 한 자리에서 앉아있다고 공부가 되는 건 첫날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빛을 이용을 잘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노하우기 때문에. 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옷 색깔도 관여하거든요. 똑같은 방도 어떨 때는 침대 옆이가 공부 잘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저쪽 구석탱이가 잘 될 때가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자리는 책상에 앉았을 때 어느 시간대는 공부가 몇 장 막 넘어가. 잘 외워지는데 어떤 시간대는 불안할 때가 있죠. 그게 불빛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볼 때 얘기를 해줄 건데 불빛이 불안할 때는 한번 이렇게 음영을 줘보세요. 음영을. 이게 시험지예요. 시험지면 이렇게 음영을 줘보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럼 더 잘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랑 이렇게 들어볼 때랑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걸 이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놨을 때 시험장 딱 갔다. 그럼 불안하죠. 불안할 때 한번 해보라니까 이게 음영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조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조도가 나쁘면 능률이 떨어진다는 건 결과적으로 공부의 능률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라니까 내가 이걸 항상 알려줘요. 근데 본인들이 내가 알려주더라도 어떤 학생은 귀담아 듣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듣고 그냥 흘려보는 학생인데 한번 해보시라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불안하거나 그러면 중얼중얼 읊어요. 떠들라고. 도서관에 가서 중얼중얼 읊다가는 귀싸대기 한데 얻어맞으니 거기선 그러면 안 되고 집에서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고 죽기 살기 한번 1년만 해보라니까 그럼 고대기, 중세기 그럼 고대, 중세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명기 이꼴 요람기 이꼴 산업혁명 시대예요. 우리는 주로 이게 다 중요해요. 산업혁명 시대. 그럼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은 1차 산업이 농업사회죠. 그 다음에 2차 산업이 굴뚝산업이에요. 여기 구로공단 들어봤죠? 여기는 아직 어려서 모르겠구나. 구로공단 하게 되면 그러기
몇 년도야? 지금 한 20 몇 살 됐으면 언제 태어난 거야? 2000년대나 뭐 1900 몇 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구로공단은 뭔 소리야? 저 사람이 호랭이 담배 피우던 얘기인가? 이럴 거 아니야. 나 강의 시작한 이후에도 한참 있다 태어날 수도 있겠네. 그랬는데 뭐가 되냐? 구로공단 이런 말 하잖아. 옛날에 공장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으리으리해요. 빌딩든 높은 건물 듣고 옛날 구로공단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죠. 농업사회에서 농사 짓다가 굴뚝산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공장이 들어가게 되면 불을 떼잖아요. 불을 떼면 뭐가 나와요? 오염가스 나오죠. 그러니까 라마진이라는 사람이 직업병에 대한 책도 쓰고 그 다음에 인구에 대해서 문제가 된 거죠. 지금 서울이 왜 주택값 뭐 인구 문제를 난리쳐요? 다 서울로 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서울 사람들이 다 고향이 서울이냐? 그건 아니에요. 거의 다 어디예요? 지방이죠.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뭐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죠. 추석 명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로 모이다 보게 되면 인구도 문제가 되고 공기오염도 문제가 되고 빈부차도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이꼴 산업혁명 시대 이거를 또 근세 그리게 돼요. 근세. 그 다음에 한 시대 지나서 뭐가 되는 거냐? 확립기. 확립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근대가 되는 거예요. 근대. 그 다음에 발전기. 발전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현대예요. 현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순서를 이제 외워야 되는데 그냥 중화점을 풀면 돼요. 그리고 봐보세요. 지금 여기 문제 이론하지요? 그런 다음에 또 문제 단원별에서 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저 모의고사에서 또 풀죠? 이렇게 푸니까 외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또 한번 볼 거 아니냐고 이렇게 보게 되면 고대, 중세 또는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확립기, 발전기 또는 이렇게 날 수도 있고 고대, 중세, 그 다음에 고대, 중세, 그 다음에 근세, 그 다음에 근대, 현대 그런 끼리끼리 놀았다고 치면 돼요. 그 현대 뒤가 뭐가 된다? 근대다. 근세하고 근대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발전기는 현대라고 얘기하는데 1900년 이후부터예요. 그럼 1900년 이후를 20세기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20세기, 현재는 2021년 9월 오늘이 며칠이야? 8일인가 9일인가 이렇게 되죠. 그럼 현재 2021년은 뭐가 된다? 21세기가 되는 거죠. 21세기. 그럼 이거를 달달 엮어놓고 대충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1500년부터 1850년까지를 일명 여명기 그러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부터 이제 중요 표시하는 것들을 보면서 할 건데 고데기 지금 머리 아프게 이거 안 외워진다고 머리를 두드릴 필요도 없고 외워져요. 자꾸 하게 되면 고대, 중세, 여명기 이꼴 확립기 말도 많죠. 이건 말도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명기 이꼴 요람기 이꼴 산업혁명 시대 이꼴 근세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확립기 이꼴 근대 그 다음에 발전기 이꼴 현대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떨 때는 고대, 중세, 우리가 근세, 근대, 현대 그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대, 중세, 여명기 이꼴 뭐가 되는 거 이꼴이 있고 아니 여명기가 있고 그 다음에 확립기, 발전기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순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뭐가 중요한 것인가 볼 거예요. 붙이시하고 첫 번째 거기 책에 보게 되면 고대기, 중세기 쭉 있죠. 고대에는 이집트 시대와 히랍 시대가 있고 로마 시대가 있는데 이걸 다 나눠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럼 고대기에는 얘기하는 거 줄치면 따라오시라고 왜 그러냐면 그냥 이것도 또 하나 참고로 얘기해 줄게. 첫날이니까 내가 이제 보면 대충 실강 같은 경우는 3, 4주면 파악이 돼. 학교 그렇고 쟤 학점 잘 나오겠다. 어떤 애는 조금 학점이 안 나오겠네. 빗나가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어요. 그다음 합격하겠다. 쟤는 조금 오래 걸리겠네. 이거를 점칠 수 있는 것은 내가 점쟁이가 아니고 하는 행태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헷갈리는 학생이 있긴 있어요. 어떤 학생이냐? 잘 알아들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왔어. 그거를 내가 최근 느낀 거야. 2, 3년 전에. 근데 내가 그 학생을 불러봤어. 책을 봤어. 한번 책 좀 가져오라고. 평소할 때 잘해서 난 제가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답도 잘하는데 합격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보니까 깨끗하게 책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걔한테 다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 쪽에서 작년에 합격한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학생은 책을 깨끗이 보는 학생이 있어요. 그랬는데 본인은 외웠다고 친 거야. 근데 지저분한 걸 싫어한대. 쉽게 생각하면 돼요. 본인 책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때 배웠던 책이 있고 똑같은 책이 서점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지 본인 책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봤기 때문에 대충 알죠.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체크한 학생은 그런데 깨끗이 보는 학생은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하루가 지나면 90% 이상 망각이 돼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45% 이상 잊어먹는 망각이 있죠.
잊어먹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공부할 때는 불편하지만 이것 때문에 인간은 사는 거예요. 왜? 살면서 어렸을 때 엄마한테 동생하고 서 내가 잘못한데 엄마가 나를 혼내켰어. 그 다음에 학교 때 내가 잘못 안 하고 친구가 잘못했는데 선생님이 나를 혼내켰어. 그럼 너무 억울하죠. 이런 것들이 친구가 나를 오해해가지고 나를 아주 못된 애로 몰았어. 그것도 억울하죠. 그럼 머리통 터져서 죽어요. 그런데 망각이 있어 사는 거예요. 그러는데 공부할 땐 나쁘지요. 그럼 봐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줄을 안 치고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 가만히 있으면 외워지는 것 같지만 잠깐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한 번밖에 안 한 거죠. 줄 치는 학생은 보세요. 머리 들었죠? 아까 가만히 들은 애는 머리로만 들었어요. 근데 줄 치면서 한 학생은 줄을 치면서 벌써 머릿속에 한 번 했고 인지했죠? 그 다음에 중요 표시하라는 또 거기다가 이렇게 별표도 했죠? 그럼 3번 봤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장 넘기기 전에 이렇게 눈여기로 보면 4번 본 거죠. 그럼 4번 본 공부한 학생과 한 번 본 학생은 남는 게 어떤 게 더 남아요? 4번 본 학생. 이게 차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내가 그래서 바꿔봐라.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바꿔봐라 하는데 올해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그럼 중요 표시해주고 이러는 것들이 고딕 있죠. 고딕이 평상시 때보다 굵은 글자예요. 거기 이집트에서 보게 되면 하무라비 법전이 고딕으로 돼 있죠. 이런 것들을 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 위주로 고딕을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는 거냐? 날만한 것들 하는 거니까 거기다 고딕했으니까 나중에 볼게요 그러지 마시고 뭐가 볼펜으로 이렇게 연필 같은 걸 쳐보세요. 근데 형광펜을 이제 특이한 거에서는 형광펜을 쓰는 건데 너무 빨간 형광펜을 막 매대기처럼 정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볼펜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잘 안 이어지는 것들은 형광펜을 이용하고 그러면 더 잘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이집트 뭐 양가루 2번째 이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묶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럼 의외로 잘 들어와요. 이런 것들이 차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이자고 하무라비 법전이 이집트에서는 하무라비 법전에 우리가 기록된 의사의 지위, 그 다음에 의료 제도에 관한 기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보게 되면 급수시설 흔적이 있었다는 거죠. 메소포타미아의 시대에서 급수시설이 있었다는 게 이집트 시대가 되는 거죠. 급수시설 흔적이 있었고 이것도 어디서 한번 났었냐면 연구사에서 한번 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히람 시대 보세요. 히람 시대에서는 이게 다 이제 뭐 히람 시대다 이렇게 올 건 없지만 고대기 얘기라는 거죠. 의조라는 것은 의사를 뜻하는 거죠. 여기서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중요한 사람인데 그 2번째 줄 보세요. 2번째 줄 보게 되면 히포크라테스 전집에는 중요 표시해 두시고 환경과 관련된 뭐가 되는 거 질병에 관해서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염된 공기에서 질병이 전파된다는 장기설 중요 표시하고 그러면 장기설이라는 건 잘 들어보세요. 나쁜 공기로 인해서 옮겨진다는 질환이 장기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기가 아니고 이때 장기가 미아즈마라고 하는데 그 밑에 있어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 장기가 아니고 뱃속의 장기가 아니고 나쁜 공기를 장기라 그런 거예요. 그럼 모든 질병은 장기로 옮겨진다 이랬던 시대가 어디예요? 고대기예요. 근데 고대기뿐만이 아니고 한참까지 한동안 넘어왔던 거예요. 어디까지? 이때 가서 이제 뒤집힌 거예요. 이때 황리기 때 뒤집힌 거예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고대기는 당연한 것이고 모든 질병은 말라리아 생각나요? 말라리아 누가 옮긴다고 얘기해요? 환경보건학에서는 잘 나는 거예요. 말라리아 들어봤죠? 말라리아 파리가 옮겨요? 모기가 옮겨요? 말라리아 모기지요. 모기란 말이에요. 말라리아는 모기가 옮기는 거예요. 그것도 아노펠라스 시네시스라는 모기가 이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노펠라스 시네시스는 영어를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죠. R로 시작되니까 아노펠라스 그러니까 A로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영어 스페링 틀린 거 맞았나 이렇게 안 나요. 우린 찍기만 잘하면 돼서 내가 매일 찍새처럼 빨리 찍고 가라고 그래 합격하라고 아노펠라스 시네시스 하니까 A로 시작될 것이고 S로 시작될 것이고 이게 일명 우리나라 말로 중국 얼룩날개 모기 이꼴 말라리아 모기 그래요. 그럼 말라리아 모기는 일명 말라리아로 옮기는 건데 우리가 그 말라리아는 그 어원이 장기설에서 나온 거예요. MAL 또는 MALE 이런 것들이 어원이 나쁜 어원이죠. 에리어가 뭐가 돼요? 공기죠. 그래서 나쁜 공기가 옮겨진다고 말라리아를 그 당시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리아를 없애기 위해서 막 연막을 소독한 거예요. 연기로.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보건하는 사람들 공무원이 맞아 죽죠. 말라리아가 도는데 모기 잡을 생각을 안 하고 막 연기를 뿜어가지고 공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해요. 그럼 맞아 죽는 거죠. 그만큼 허무맹랑했던 거죠. 그래서 장기설이라는 것은 나쁜 공기로 질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 시대라는 거죠. 장기설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장기설이 어디 있었다?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기록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째 보세요. 히포크라테스 전집에는 장기설이라는 것이 있고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 사액체설. 그럼 사액체설을 중요한 표시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별표 치면 조그맣게 치면 볼펜으로 중요하게 각이 되잖아. 이렇게 공부하라는 거죠. 요즘은 한둘 커 가지고 혼자 큰 학생들은 공부하는 방법 같은 거 누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어렵고 힘들게 살 수 있어. 우리는 1, 9, 8 자랐기 때문에 안 봐도 뻔하죠. 언니가 하면 뭐 따라하면 되고. 근데 혼자 큰 학생들은 외동 있잖아요. 누가 공부하는 걸 못 봤단 말이에요. 학원에 가면 그냥 뭐 둘러리 섰다 오는 학생도 있고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고 누가 이렇게 하라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또 공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도 하더라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첫날이니까 얘기해 주는 거. 이렇게 중요 표시하면서 보시라고. 그리고 그럼 이제 사액체설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혈액. 그 다음에 연산기법을 외우는 거예요. 혈액은 끈끈하지요. 혈액, 그 다음에 점액. 끈끈한 점액인가 보다. 황담즙, 흑담즙 이 네 가지로 있는 것을 사액체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사액체설이라는 것은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 이걸 뭐라 한다? 사액체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들어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설명하는 거를 다 외우진 못해요. 아니 다 쓰진 못해요. 그럼 사액체설은 누가 얘기한 거냐 그러면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의사인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이 사람은 인간의 건강은 사액체, 이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이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건강한 거다. 그럼 이 균형이 깨지면 아픈 거다. 질병이 있는 거다. 누구 얘기다? 히포크라테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의 정의는 어떤 정의는 나라마다, 학자마다, 지역마다 다 틀려요. 근데 히포크라테스는 건강하다는 것을 사액체설을 주장한 거예요. 혈액과 점액과 황담즙, 흑담즙의 조화가 이루어지면 건강한 것이고 그 균형이 깨지면 아픈 거다 이런 거죠. 현식께서 이거라는 거죠. 중요한 표시했고 그 다음 로마 시대에는 첫 번째 1번 보게 되면 급수시설, 하수시설, 대중목욕탕 이런 유적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게 되면 사액체설을 누가 또 이어받았냐 그러면 갈렐러스 그리기도 하고 끝에 US를 빼기도 해요. 갈렌 그리기도 하고 갈렐러스 그리기도 해요. 중요한 표시해 주시고 이 사람은 위생 이꼴 하이진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에요. 갈렐러스 이꼴 갈렌 이것은 US 빼기도 하고 US 넣기도 해요. 그래서 갈렐러스 이꼴 갈렌 이 사람은 히포크라테스 제자인데 우리가 위생이라는 말을 처음 쓴 거예요. 위생을 영어로 말하면 하이진 그러죠. 그럼 이제 위생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누가 된다? 갈렐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세계 최초로 얘기한 것이고 동양에서는 누구냐면 누굴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저 중국을 뭘 보게 되면 장자, 순자 막 이러잖아요. 누굴까? 순자일 것 같아요? 장자일 것 같아요? 공자일 것 같아요? 맹자일 것 같아요? 그냥 머리 굴리는 거야. 우리가 집안에서 가장 대장이 누구예요? 장자예요. 동양에서는 장자가 처음으로 위생이라는 말 쓴 거예요. 여기는 핵가족이라 뭐 한둘 커가지고 잘 모를 텐데 시골 가보면 종갓집에 맏아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장자잖아요. 장자는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핵가족 돼서 흩어졌지만 예를 들어 작은 아버지보다 큰 집의 큰아들이 조카가 더 대장으로 먼저 절하잖아요. 안 그래 몰라요? 먼저 대장이에요. 장자. 왜 어떤 뭐 시향이라든지 여학생들은 안 가봤겠구나. 여기 안 따라가 봤어요. 시향 같은 거 할 때 거기 가면 종갓집의 장자 맏아들이 가장 대장이잖아요. 삼촌보다 더 먼저 뭐를 해요? 제사 지낼 때 절을 하고 그러잖아요. 몰라?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우리나라 유교사상에서 중국의 그걸 따라서. 그러면 이제 위생이라는 것을 동양에서는 장자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렇게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중세 때가 중요하죠. 중세 때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패스트가 중요해요. 패스트 이꼴 흑사병 똑같은 거예요. 패스트 이꼴 흑사병 똑같은 거라고. 그럼 모르면 이꼴 써놓는 거예요. 패스트 이꼴 흑사병 똑같은 건데 134 이런 건 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1347이라는 것은 1347 이렇게 하는 게 더 쉽지요. 본인들이 1347년 이거보다 1347부터 1348까지 이렇게 오는 게 더 쉬워요. 본인들이 이게 요령이에요. 1347부터 1348년까지 이거를 14세기 중반 그러죠. 14세기 중반에 징기스칸이 중요 표시해 주고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했죠. 그래서 유럽을 정벌했는데 징기스칸이 몽골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유목민이었잖아요. 말 이렇게 막 목동이었잖아요. 그다음 큰 꿈을 여기는 세계사를 배운 학생도 있고 안 배운 학생이 있을 텐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중고등학교 때 이걸 했어요.
그래서 우리 때는 영화도 막 보러 가고 막 이랬었거든. 그때 막 시커멓게 나자빠 죽었던 이런 것들 다 흑사병인데 요즘 학생들은 가장 바빠. 근데 많이 배우진 않는 것 같아. 매일 학원만 뺑뺑이 돌아가지고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너무 내가 보면 요즘 학생들이 제일 바빠요. 초등학생도 무지 바빠. 근데 뭘 물어보면 매일 엄마들이 본인들이 안 했던 공부를 애한테 학시키는 것 같아. 새벽부터 학원 보내잖아요. 그렇다고 학원 가서 하냐고. 안 하지. 그 개인 돈만 안 보내자니 내 자식만 뒤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경쟁심에서 보내는 것 같아. 그렇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지 능률이 오르지. 뭐가 되냐 강제적으로 할 때는 눈 가리고 아웅 들어봤지. 엄마 있을 땐 하는 척해. 근데 없으면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우리 때는 스스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 때는 학원도 별로 없었고 참고서도 별로 없었으니까 선생들이 말이 다 저기야 절대적인 신 같아. 그러니까 말 잘 듣고 그러면서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화 같은 것도 이런 세계사에 관한 것들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흑사병이라는 것은 죽으면 피부가 새카매서 죽는 거예요. 그럼 패스트는 어떤 것이 옮기는 거냐면 중요피시도 주고 나중에 구장 가서 할 건데 벼룩이 옮기는 거예요. 벼룩은 여기 벼룩 모르죠? 벼룩은 우리가 간신처럼 일반적으로 쥐에 붙어 사는 건데 쥐에 벼룩은 어떻게 생겼냐? 참깨 알죠? 참깨. 참깨는 우리가 말잖아요. 참깨 깨수건 만드는 거. 요거는 이가 그렇게 생겼고 모양은 그렇게 생겼는데 어디 갔어? 이 본인들 책상 있죠? 본인들 책상 모서리 있잖아요. 검은 밤색 있죠? 이것보다는 더 어두워요. 붉으스름한 저기 뭐가 되는 거냐면 그 지금 그 무슨 그 음료 있잖아요. 저거 알림 내가 홍보받은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그런 붉으스름한 밤색인데 튀어요. 자기 몸에 100배를 튀는 거예요. 그런 이것이 벼룩인데 벼룩이 쥐에 붙어 쥐가 이제 패스트에 감염되면 여기에 붙어서 살다가 간신처럼 쥐가 죽으면 얼른 사람한테 와요. 그래서 사람을 물으면서 패스트를 옮기는데 우리가 징기스칸이 우리가 동방 그러니까 중국 옆에 몽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유럽을 뭐가 몇 번을 침범했단 말이에요. 침범하면서 유럽을 침범하면서 패스트까지 전파시킨 거예요. 패스트까지 전파시켰는데 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4명 중에 1명 또는 3명 중에 1명을 죽인 거예요. 죽어 나자빠진 거예요. 패스트로 인해서. 그럼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 패스트는 선패스트가 있고 폐패스트가 있어요. 선패스트는 그냥 이건 들어보세요. 선패스트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카맣게 죽는 거죠. 이게 패스트 이꼴 흑사병 그래서 이름이 붙어진 거예요. 애칭처럼. 그런데 이 선패스트는 진물 같은 게 나온다고 치면 되는 거예요. 진물이 뭔지 알죠? 이렇게 아프면 우리 이런 데 상처 나면 어떤 그러니까 참출물 비슷한 거 침이 아니고 침출물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데서는 참출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액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고름 같은 것도 나온다고 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옮겨지는 것이 선패스트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폐패스트가 돼요. 2차성 폐렴 패스트로 되게 되면 폐패스트는 공기로도 퍼져. 지금 코로나19처럼 콧구멍으로 나가. 그런 다음에 가래가 또 나오잖아요. 가래층으로도 옮겨져.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치사율이 80~90% 됐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 인구에 하루 자고 나면 3분의 1, 3명 중에 1명은 죽어. 또는 4명 중에 1명은 죽어. 그래서 지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것이 쥐벼룩이 옮겼던 뭐가 돼요. 이것도 특히 여러 벼룩이 있는데 열대 쥐벼룩이에요. 연구산 또 날 수가 있는데 그거 갔을 때 얘기를 할 건데 벼룩은 사람 벼룩도 있고 고양이 벼룩도 있고 열대 쥐벼룩도 있는데 열대 쥐벼룩이 가장 많이 퍼뜨린 거예요. 벼룩. 그래서 벼룩을 쥐에 붙어 산다고 해서 쥐벼룩 그렇게 돼요. 이것이 옮겼던 것이 패스트. 이꼴 뭐가 돼요? 흑사병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으로 인해서 검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검역이 된 거냐면 패스트가 그 있나 없네. 그냥 들어서요. 그 밑에 있네. 유럽을 정벌하면서 동방에서 유럽으로 전파시킨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동방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러니까 몽골이니까 동방이죠. 동방에서 유럽으로 퍼뜨리면서 유럽을 정벌하면서 퍼뜨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검역법의 시조가 된 거예요. 중요시해주고 검역법 설명할게요. 그럼 1386이나 또는 1383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책에는 1386년 어떤 책에는 1800 우리가 보게 돼 1384년 그랬는데 이게 이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법은 공포를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1300 우리가 83년 그런 책도 있고 또는 어떤 책에는 1800 우리가 여기 있다시피 1386년 그런 책도 있고 1383년 그 책이 있다는 것은 반반이더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법도 그렇잖아요.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죠. 공포를 오늘 했어요. 2021년 우리가 9월
9일날 공포했다. 8일날, 오늘이 8일인가? 8일날 공포했다. 그런데 1년 유예라는 거죠. 그럼 유예 기간을 1년을 두고 내년 2022년으로 우리가 시행되는 거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늦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포한 날짜를 한다면 더 빨리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남의 거니까, 파리 거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충 이때 이제 우리가 1347부터 1348년까지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하면서 패스트로 옮겼는데 검역법이 만들어진 것이 패스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중요한 표시해 주시고, 검역법이라는 건 잘 들어보세요. 이거예요. 어떤 걸 검역법 그러는 거냐면 들어오는 공항, 나가는 공항. 뉴스 많이 듣지요. 근데 검역 대상 진료, 검역 기간을 며칠 했다. 코로나19는 2주다. 이런 말 들어봤죠. 사람은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여요. 그리고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은 메인 뉴스 하나는 꼭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사성 있는 문제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검역을, 외국에서 들어오는 코로나 환자를 검역 14일 했다. 이런 말 들어봤지. 이게 검역이에요. 그런 검역이라는 건 들어오는 공항, 나가는 공항. 질병, 그 다음에 육로 들어오고 나가고, 외국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우리나라는 북한이 막혀서 못 가지, 북한만 뚫렸다 그러면 중국으로 가고, 그 다음 중국에서 어떻게 돼요? 러시아로 가고, 러시아가 옛날 소련에 흩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 가고, 그래서 유럽으로 쭉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들어오고 육로 나가고, 그 다음에 한국, 배 뜨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이때 보는 질병을 검역법에 따라서 검역질병 그래요. 근데 그 검역질병이 대표적으로 패스트예요. 이따가 나중에 할 거라고 12장 가서 할 거예요. 그럼 패스트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유럽에서 자고 일어나니까 4명 중에 1명, 어떤 책엔 4명 중에 1명이 죽었다. 어떤 책은 3명 중에 1명 죽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패스트로 인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금 코로나는 우리가 이제 예방접종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그 치사율이 틀려요. 0.1% 뭐 0.몇 % 그러죠. 근데 이거는 80, 90%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웠겠죠. 공포에 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다리 하나 건너 느려나라, 이쪽도 건너면 우리나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40일간을 교통을 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오는 거를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이것이 검역을 만들게 된 시조, 유래가 됐다는 거죠. 무슨 질병으로 인해서? 패스트로 인해서.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패스트는 검역 기간이 6일이에요. 이거는 그 잠복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는 지금 잠복기가 며칠이라 그래요? 한 14일 그러죠. 그래서 외국인들 들어올 때 14일간 격리시키는 것이 검역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검역의 시조가 된 것이 뭐가 된다? 우리가 패스트죠. 그리고 프랑스가 어디에? 유럽이죠. 유럽. 그러니까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최초로 제정한 것이 검역법이라는 거죠. 됐죠?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근세. 근세 이꼴 여명기 이꼴 요란기 이꼴 산업혁명 시대는 대충 이제 연도를 1500년부터 1850년 외우라는 게 이따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마찌니가 중요해요. 라마찌니는 직업병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직업병이라는 건 아까 목차에서 왜 7장에 보게 되면 공장에서 일을 하다 걸리는 게 직업병이죠. 산재 처리했다 이런 말 들어봤죠? 뭐 벤젠이 나오는 그 업체에 계속 있었더니 백혈병이 걸렸다. 또는 뭐 재생불량성 빈혈이 생겼다. 이런 말 들어보죠. 이게 일명 뭐예요? 직업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직업병에 대한 책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라마찐이기 때문에 환경보건학에서는 우리가 산업보건의 시조가 누가 되느냐, 7장 가서 그렇게 나와도 이 사람이에요. 누구라고? 라마찌니. 중요 표시해주고, 라마찌니는 직업병에 대한 책을 썼고 연도까지 외울 건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은 라마찌니는 직업병에 대한 책을 썼다 그렇게 나기도 하지만 산업보건의 시조 찾아라는 누굴 찾는다? 라마찌니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얼 이렇게 하면서 중얼중얼 퍼보세요. 그럼 외워지는 거죠. 입이라도 빵긋빵긋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졸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국세조사 있죠. 국세조사라는 것은 스웨덴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국세조사는 인구조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인구조사인데 여기 보게 되면 연구소에서는 가끔가다 한번 나더라고. 우리가 정태조사가 있겠고 동태조사가 있어요. 인구조사에는. 그러면 우리가 동태는 움직일 동자 써가지고 인구 증감이 늘고 줄고, 이걸 동태조사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인구 동태조사는 우리가 출생하면 뭐가 돼요? 증가하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감소되죠. 감소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서울 왜 이렇게 많아요? 다 지방에서 몰려왔기 때문이죠. 전입 전출 알죠? 전입? 그러니까 올해 또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다 딴 데로 빠져나가. 천출한 거죠. 그 다음에 결혼하면 한 대 합치죠. 일명 결혼. 그 다음에 이혼하면 흩어지죠.
그러니까 이혼. 그 다음에 요즘은 글로벌 돼서 이민 오고 이민 가고 이것까지 본단 말이에요. 그럼 동태는 출생, 사망, 전입, 전출, 결혼, 이혼. 그 다음에 이민 오고 이민 가 이런 것들이 동태고요. 나머지 못 들어봤던 것들은 다 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우리가 정태는 가가 호호 방문하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잘 봐보세요. 2020년 우리는 5년 단위래요. 그냥 이건 들으세요. 정태는 뭐 우리나라 학력이 어떤가, 그 다음에 여성 인구가 많은가 남성 인구가 많은가, 학력이 어떻게 되나, 주택이 작아요 전세요 월세요, 전기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런 것들을 가가 호호 방문하면서 하는 것이 일명 우리가 정태조사예요. 정태조사 이꼴 국세조사 그래요. 그럼 이때 국세조사는 정태조사를 뜻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왜 정태조사를 했느냐? 직장 많이 가졌으면 이제 세금을 거들라고. 정부는 우리가 지금 본인들 공무원 시험 보는 거잖아요. 내가 항상 얘기가 좋게 말하면 공무원이고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국민의 모습이에요. 국민의 모습이라고. 왜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와서 뭘 물었을 때 오만 방자라면 금방 잘리죠. 요즘은 주민들 동사무소에 있는 그거 있을 때 엄청 뭐가 되냐면 주민들이 센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공무원이고 나쁘게 말하면 국민의 모습이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되는 것도 세금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국세조사를 했느냐?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 운영도 집회 우리가 가계 부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국세조사는 정태조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드윈 차드윅 중요시 해주시고, 에드윈 차드윅을 한글로 차드윅 이렇게 쓰면 이상해요. 근데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거기 차드윅을 영어로 볼 때는 항상 영어로 보는 게 눈에 잘 띄는데 한글로 그냥 에드자도 빼고 차드윅 그럼 어머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도 한글로도 잘 익숙해져야 돼요. 그냥 한글로 차드윅 어머 이것도 왜 뜬금없이 차드윅을 보기에 써놓으면 어머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단 말이에요. 자, 에드윈 차드윅은 뭘 썼냐 그러면 피버 레포트. 피버 레포트라는 게 열병 보고서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위생상태 보고서를 1842년에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뭐 하자고 쓴 거냐? 다음 줄 보게 되면 우리가 차드윅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위생상태에 대한 지금으로 말하면 논문 알죠? 논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에드윈 차드윅이 근로자라는 것이 상류층이에요? 하류층이에요? 하류층이죠. 하류층에서 왜 열이 나가지고 이런 질병들이 많은가? 또 죽기도 하나? 보고 공장에 가서 이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더라는 거죠. 공장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뉴스 보면 이제 오늘부터는 뉴스를 한 번씩 와보세요. 와 지난번에 너무 불쌍한 사람들 많죠. 그건 너무 그 이슈화도 안 되고. 왜 알바생 등록금 벌기 위해서 어디야? 저기 안산인가 어서 왜 하다가 컨테이너에 너무 불쌍하죠. 그 학생이 이거 뭐야 이거 판때기인가 쓰러진 거잖아요. 그 학생이 할 일도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깔려가지고 사고 났잖아요. 너무 불쌍하죠. 근데 그런 법들을 안 만들고 쓸데없는 것들만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인간들이 못해 처먹은 거 같아, 그죠? 그거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에드윈 차드윅이 공장에서 가 보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한데 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서 피버 레포트 이꼴 위생상태 보고서를 쓰니까 이제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영국이지만 거기서 이제 공중보건법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럼 공중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래서 그러면 여러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중위생법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보건행정 틀이 잡힌 거예요. 보건에 대한 행정의 틀이 잡힌 것이 누가 계기가 된 거냐? 차드윅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차드윅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위생상태 보고서를 쓰고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중요시해주고. 그러면 이게 영국에서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여기 1800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1848년이죠. 그럼 여기 1848년이니까 어디예요? 여명기죠. 내가 이걸 왜 강조하는 거냐면 어떤 책에는 확립기에 1848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착각해가지고 확립기인 줄 알지만 1850년까지가 뭐가 된다? 여명기니까 여기다 수록해놨지만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공중보건법이지만 보건행정 틀이 잡혔기 때문에 주로 보기에 잘 집어넣는다는 거죠. 중요 표시해놨고. 그러면 이거를 계기로 해서 또 뭐가 만들어졌냐 그러면 한 장 넘어가서 20페이지 보게 되면
현대가 있죠. 현대 이꼴 뭐가 되는 발전기에 1919년 영국에 뭐가 만들어졌다? 보건부가 만들어졌다는 거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맨 끝에 거기 네모 5번째 현대 이꼴 발전기에 동그라미 2번째 1919년에 영국에서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보건부가. 그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지요. 근데 영국은 에드윈 차드윅이 1842년에 열병 보고서 일명 위생상태 보고서 똑같은 거예요. 근로자들이 왜 열이 나는 질병들이 있는 것인가 봤더니 환경이 열악하더라는 거죠. 따라서 이걸 이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누구누구 교통사고 어린이 사고 나니까 무슨 법 민식이법 이런 거 만들듯이 으쌰으쌰 시민들이 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공중보건법을 만들고 보건행정 틀이 잡히고 1919년이니까 어디로 간다? 일명 거기 발전기죠. 발전기 때 보건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보시자고. 그럼 여기서는 에드윈 차드윅이 또 중요한 것이고 라마치니가 중요하다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페이지 와보세요. 20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선 또 포트가 중요해요. 포트는 이태리 의학자인데 우리가 뭘 발견한 거냐면 음낭음을 발견한 거예요. 최초의 직업암이에요. 최초의 직업병이 아니고 최초의 우리가 직업암을 발견한 거예요. 직업암이 무슨 암이다? 음낭암이에요. 근데 음낭암은 어떻게 해서 발견한 것이냐? 최초의 직업암으로서 어린 굴뚝 청소부한테서 발견한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걸 못 볼 때는 어떻게 어린 굴뚝 청소부가 이거 했나? 시골 고향인 학생들은 아마 못 봤겠구나. 2000년대 뭐 찍혀봤자 1900 뭐 말쯤 태어났으니까 그치요? 근데 우리 때는 60, 70년대 태어나가지고 막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굴뚝 뚫어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매일 굴뚝 뚫으면서 겨울이면 왔단 말이에요. 굴뚝 뚫어가 뭔지 모르죠? 영화도 안 봐. 영화도 지금은 시대에 안 맞기 때문에 모를 텐데 우리가 불을 떼요. 불 뗀다는 건 알죠? 아궁이에 불 뗀다는. 모르겠다. 불 떼는 것도. 그런 캠프파이어는 해봤죠? 해봤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다 자동으로 뭐 가스 따고 그러니까 굴뚝이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쉽게 공장에서 연기 나는 굴뚝 봤잖아요. 굴뚝이 꼴 연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옥이죠. 한옥이면 불을 떼는 것과 공장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을 떼게 되면 굴뚝이 꼴 연돌 똑같잖아요. 굴뚝이 꼴 연돌 똑같은 거죠. 여기 이렇게 연기가 간단 말이에요. 연기가 가는데 불을 여기서 이제 아궁에서 떼게 되면 여기 굴뚝이 이제 이게 환기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그름이 껴요. 이렇게 그름이 껴요. 그름이 끼면 에너지의 그 효율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걸 뚫어야 돼요. 우리 이빨에 치석 끼가지고 이빨 망가지는 것처럼 치과에 같은 거 낀다고 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는 긴 작대기로 이걸 뚫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뚫었는데 유럽에서는 어린 굴뚝 청소부를 여기다 굴뚝에 집어넣은 거예요. 청소를 시킨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굴뚝을 청소를 시켰나 궁금하죠? 근데 이걸 이렇게 이제 불을 껐겠죠. 불을 켜고 하면 안 되니까 불을 끄고 이제 연기가 안 나고 어린 애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터는 거 이렇게 먼지를 터는 거 이렇게 굴뚝을 터니까 음낭 쪽으로 뭐가 있어요? 이쪽으로 그 매연이 낀 거죠. 매연에는 여러 가지 3,4-벤조피렌이 있다 나중에 일할 건데 여러 가지 발암물질들이 암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을 그 당시 뭐 초등학교 보냈겠어 이 당시. 그러니까 어린 굴뚝 청소부한테 이것이 일명 음낭 쪽에 암이 생긴 거예요. 포트라는 의학자가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역학이라는 것은 12장 가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원인을 밝히자는 게 역학이에요. 역학이라고. 그럼 원인을 밝혀서 뭐 하자는 것이냐? 예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가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일명 어린 굴뚝 청소부한테서 뭐가 된다? 음낭암이에요. 그럼 음낭암은 원인 물질이 뭐가 되냐면 매연이에요. 매연. 그래서 우리가 7장의 산업보건 가서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음낭암은 무슨 물질로 인해서 발생을 했다? 매연으로 인해서. 중요 표시해주시고. 그럼 어린 굴뚝 청소부한테서 음낭암을 발견한 사람이 누가 된다? 포트지요. 됐고.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제너 있지요. 제너는 종두법을 개발한 거예요. 종두법인데 천연두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를 막은 거예요. 그러면 저거에는 아마 지금 해양경찰서 본학생 있다 그랬죠. 거기도 이거 났던 것 같아. 종두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연도 들어봤죠. 천연도 이꼴 거기는 또 이렇게도 잘라요. 천연도 이꼴 마마 이꼴 두 창 똑같은 거예요. 천연도 이꼴 마마 이꼴 두 창 똑같은 거예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 천연도가 마마다 이렇게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것도 나요. 광경병을 뭐라 그러냐 공수병이라 그러기도 한다. 이런 것도 나 별게 다 나. 거기 저기에는
해양경찰청에는.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이꼴 쓰는 거예요. 천연도 이꼴 마마 이꼴 두창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말 이제 종종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상당히 전파가 세요. 성대가 된다고. 지금 코로나는 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됐냐 그러면 왜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터졌듯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잖아요.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 종교전쟁에서 진해가 갔는지 이기네가 갔는지 신대륙 발견해서 간 것이 미국이잖아요. 그때 원주민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이거로 죽인 거예요. 천연두로. 천연두는 뭐가 되냐? 감염성 주스가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다 알아둬야 되는 감염성 주스라는 것은 균을 뿌렸을 때 몇 명이 현상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천연두 이꼴 마마 이꼴 두창은 감염성 지수가 95%예요. 쉽게 말하면 100명한테 균을 뿌리면 거의 다 100명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신대륙을 발견한 영국에 있던 그 뭐 귀족들이 져서 갔는지 종교전 가서 갔는지 그 미국을 딱 도착해가지고 원주민들 띵까띵까 막 이러면서 있던 원주민들을 죽일 때 모포 있지요. 담요에 천연두균을 이렇게 찍어서 준 거예요. 이렇게 찍어서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그 모포가 신기로 새롭잖아요. 산업혁명이 이제 영국에서 일어났으니 근데 그걸 뒤집어 쓰고 자면 며칠 있다 바로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옛날에 왜 교황이 지금 교황 말고 고해성사하면서 잘못했다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뭐 그런 데서 메디시니스트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천연두가 그만큼 전파가 세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종식을 시켰냐 그러면 제너가 정두법을 개발한 거죠. 소한테서 고름을 가지고 예방접종약을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종식된 거죠. 그래서 코로나도 이렇게 종식하면 좋겠지. 누가 발견하든지. 그래서 이거는 천연두 이꼴 두창 이꼴 뭐가 되냐면 마마 똑같은 건데 아마 이 학생들은 여기 있는 학생들은 어려서 못 봤을 텐데 우리 어렸을 때도 나도 이걸 아는 건 시대는 아니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얼굴에 이렇게 콩 들어가는 거 있죠. 콩이 들어갈 만큼 흉이 생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었다 그러죠. 얼굴에 이렇게 콩 들어갈 만큼 자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아마 80, 75세 된 분이 70세, 80세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나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많이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형이 보편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껍데기 벗기니까 완화된 거죠. 난 왜 옛날에 내가 시골에서 많이 봤는데 어렸을 때 어른들을 근데 없어요. 없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번씩 성형을 했었나 보다. 주위에 보면 없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쑥쑥 이게 곰보라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곰보 그거예요. 그래서 제너가 정도법으로 발견하면서 종식시킨 거고 그다음에 거기 산피가 중요해요. 산피는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세 가지 이제 피자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죠. 산피가 뭐가 돼요? 오염. 그래서 우리가 파퓰레이션 그다음 뭐가 돼요? 폴루션. 일단 오염 폴루션. 인구 뭐가 돼요? 파퓰레이션. 그 다음 퍼벌티 빈곤. 이 세 가지가 산피를 낳았다는 거죠. 따라서 3장 가면 우리가 대기오염 나오고 그럴 때 또 산피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가 되는 것이고 중요 피셔드시고 그 다음에 근대 이꼴 확립기는 또 중요한 사람들이 여기선 또 우리가 복원하고 틀리게 나는데 리스터도 있고 리스터가 있는데 그러면 10분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것들을 1시간 지나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뭐가 되냐면 아까 중요 피셔했던 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 아까 이학적은 물리적인 거, 이화학적은 뭐가 돼요? 물리화학적을 뜻하는 거죠. 별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환경보건과 관련되는 거, 이꼴 환경위생과 관련되는 것은 수질, 대기, 폐기물, 산업혁명 우리 과목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식품을 가공한다든지 이런 건 들어가야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은 고대기에 활동했던 의사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액체설이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장기설. 그러면 우리가 여명기까지 계속 장기설이라는 말이 나왔던 거예요. 아, 질병이 우리 코로나 맨 첫 번에 어떻게 옮겨지나? 이렇게 옮겨지나? 저렇게 옮겨지나? 그랬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확립기에 존 스노가 아직 안 나왔는데 존 스노가 일명 장기설을 확 뒤집어 엎기 전까지 이런 장기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여명기 꼴 확립기 전에 있는 여명기 꼴 요람기는 중요한 사람이 많지요. 중요한 학자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보건 쪽에서는 라마진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라마진이라는 사람은 산업보건의 시조다 그러기도 하고 산업보건 책을 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산피가 있죠. 일단 중요한 거. 산피가 있고 산피는 인구 서울로 막 몰려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서울이 더 돈 벌기가 쉬우니까. 산업혁명이 1차 산업 우리가 농사 짓는 것보다 공장에 다니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옛날 구로공단 막 이런 막 있었던 거랑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일단 인구가 모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생에 대해서도 신경 썼다는 거죠. 그리고 오염, 공장 돌아가니까 연기 막 나니까 오염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빈부차가 생기는 거죠. 빈부차가 생긴다면 이게 산피가 있다는 것이고 에드윈 차드윅이 우리가 위생상태 보고서 이꼴 10병 보고서 썼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로 인해서 공중 여러 사람 대상으로 하는 법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보건행정 틀이 잡혔고 1919년에 보건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거예요. 구구정절이 얘기한 것이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고 아까 중세 때 뭐가 된다? 패스트는 흑사병을 옮긴 거에 우리가 패스트 이꼴 흑사병을 옮긴 건데 어떤 거다? 벼룩이다. 벼룩도 이제 수없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검역의 시조가 됐다. 이런 말이죠. 12장 가면 또 검역대상 질환을 외워야 돼요. 콜레라, 패스트, 황열 패스트, 그 다음에 사스, 중증급성호흡기증은 사스, 그 다음에 동물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우리가 보게 되면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그 다음에 에보라열,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들었던 신종 인플루엔자 이런 걸 외워야 돼요. 그럼 일단 대표적으로 패스트레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별것도 없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많으니까 반드시 복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럼 10분 쉬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근대를 할 테니 근대에서 이제 여기서는 소독으로 가요. 일반적인 복음과 조금 차이가 틀려요.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